안녕하세요, 팩토리입니다. 오늘도 사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녹화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역시도 하루 동안 있었던 소식, 그리고 지금 오디오에 관련돼서 계속 상황이 변하고 있거든요. 관련된 것들 살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디오 상황인데요. 지금 빗소가 처음으로 2천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개수상으로는 지금 XRP 2200만 개로 지금 향하고 있죠. 잠시만요. 돋보기 꺼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2150만 개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양은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코인스피에치 보시는 것처럼 어제 한 310만 개, 그리고 지금이 표기가 안 되고 있네요. 버그인가 본데? 왜 오늘 건 표기가 안 되죠? 표기가 안 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한 100만 개 넘어선 것 같아요. 잠시만요. 한번 바꿔볼까요? 12시간 단위로 바꾸면 나오나? 12시간 단위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한 100만 개 정도 다시 나오네요. 지금 100만 개를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략 한 반나절 남았는데, 반나절 만에 한 100만 개 찍었으니까 앞으로 반나절 정도 같은 추세 이어지면 200만 개 찍을 것 같고요. 최근에 상승해 있는 요 추세를 지키고 있습니다. 많이 늘었죠, ODL이.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아직 두드러지는 변화는 없어요. 두드러진 변화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 하루에 한 220만 개 정도 되는 것처럼 그 정도 규모가 됩니다. 다만 특이한 거는 이 거래소 내부에서 이제 다른 인지도 있는 암호화폐와의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볼륨을 비교하면은 지금의 위상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어제도 한번 봤었죠.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1등 대장인데 볼륨이 이제 호주 달러 기준으로 170만 정도, 그리고 XRP 같은 경우는 150만 정도에 달합니다. 3등이 이더리움인데 28만 4천밖에 안 되거든요. 상대가 안 되죠. 이게 굉장히 많이 따라오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으니까 여기 호주에서도 이제 거래량은 가장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등인 이더리움, 실제로는 전 세계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한 2등의 볼륨을 갖고 있고 XRP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대 거래소이기 때문에 BTC 마켓, 호주에 있는 거래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지금 이더리움을 따돌리고 비트코인의 거래 볼륨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죠. 이런 거를 좀 볼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 멕시코가 굉장히 많은 볼륨이 생겼죠. OD의 실제 사용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그리고 코인스피에치가 마치 필리핀에 있는 코인스피에치가 마치 한 초창기 때 빗소 거래소의 그런 조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볼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빗소가 오늘날 된 것처럼 코인스피에치도 1000만 개 이상 거래를 하루에 ODL은 실사용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ODL이 변하는 점은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이 코인스피에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때만 해도 지금 불과 한 11월쯤이거든요. 보시면 여기 노멤버라고 적혀있죠. 11월에는 유동성이 없었어요. 그리고 9월로 돌아가면 아예 9월 이전에는 유동성 바닥이었거든요. 볼륨도 없고. 그래서 살펴볼 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측면 때문에 지금 하려는 얘기를 하려는데, 일본의 테이토시도 얘기해봤을 때 그렇고 저 역시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코인스피에치 같이 유동성이나 볼륨이 전혀 없던 거래소에서 갑자기 지금 엄청나게 볼륨 증가를 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거 했을 때 사실 ODL이 오더북에 의한 마켓메이커가 포지션을 잡아주지 않으면 ODL을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유동성 워낙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생겨서 이런 볼륨을 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테이토시나 저나 같은 의견을 갖는 게, 지금 오더북 되게 두껍죠. 아마 리플사가 여기서 마켓메이커로 활동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둘 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비트스탬프로 XRP가 가는 게 있어요.
비트스탬프로 XRP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 계정을 지금 또 찾아야 되는데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은 한 보름마다 정기적으로 한 5천만 개 정도 비트스탬프로 보내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비트스탬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리테일 레미턴스 같은 경우는 미국 달러 기준으로 타국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스탬프에서 멕시코 페소, 비트스탬프에서 필리핀 페소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켓메이커 활동할 때는 XRP 갖다가 교환을 해주는 거잖아요. 달러를. 그러니까 ODL을 쓰는 고객이 달러 들고 오면은 달러 받고 XRP 주고 이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얘기하는 정황 때문에 그렇게 하고 반대로 여기는 뭐죠? 반대로 XRP 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법정화폐 갖다가 사주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를 지금 리프사가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트랜잭션 보름마다 XRP를 비트스탬프에 옮겨갖고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까 말한 내용 중에 일부이기도 한데 이 유동성 바닥인 데에서 마켓메이커들이 시장을 형성하려면 본인들이 참여할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동기부여는 뭐죠? 이익입니다. 이 스프레드 차익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볼륨 자체가 없으면 들어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외환시장도 이제 시장을 만들어내려면 두 가지 정도를 쓰거든요. 지금 리프사에 관련돼서 이제 테인토시나 제가 갖고 있는 생각처럼 본인들이 직접 시장을 조성하게 마켓메이커로 초창기 때 뛰거나 아니면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근데 아마 인센티브 프로그램일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인센티브 프로그램 존재에 대해서는 그 OECD 블록체인 폴리시 포럼 때 브리엔 매디건이라는 사람이 리프사 직원이죠. 그 사람이 언급을 하게 됐거든요. 물론 그때 얘기한 게 이런 인센티브, 마켓메이커에 대한 인센티브 얘기도 했지만은 더불어서 멕시코 공항 같은 경우는 리프사가 직접 손대지 않아도 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마켓메이커가 생겨났다. 그걸 리프사가 확인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만약에 리프사가 지금 마켓메이커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는 뭐냐면은 일단 이 리프사가 마켓메이커 활동을 하지 않으면 ODL이 작동 안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리프사가 아닌 제3자, 리프사랑 관련 없는 제3자의 독립적인 마켓메이커들 활동을 한다는 가정을 해보면은 리프사가 없어도 얘네들이 오더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ODL을 쓸 수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리프사밖에 거의 없다. 지금 오더북을 제공하는 마켓메이커가. 그러면 리프사가 무슨 변고가 생기죠? 무슨 일이 생겨갖고 마켓메이커 활동을 못하게 된다. 그럼 ODL 작동이 힘들다는 거예요.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초창기 때는 시장을 조성하기에 뭐 그런 방법들을 실제로 쓰기 때문에 외환시장에서도 리프사 역시도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본인들이 활동하는 거. 다만 그거는 단기적으로는 괜찮은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리프사 없이도 시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리프사 없이도 리프사 상관없는 그런 금융기관들이 마켓메이커로서 활동을 해주는 상황이 돼야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하고 바람직하고 좋은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도 포인트로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요. ODL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소식들 볼게요. 보시면 ODL 관련된 얘기긴 한데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비트스탬프에서 빗소로 가는 이 ODL 트랜잭션을 확인하는 그 사이트 유틸리티 스캔 말씀드린 적 있죠. 거기에서 이제 역대급의 XRP ODL 이렇게 이동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보신 것처럼 95,000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9천만 원이 좀 넘는데 양이 많아서 좋은 거냐?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시거나 양이 많으면 무조건 좋지 해갖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기에 몇 가지만 설명을 덧붙일게요.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역시 그렇고요. 미국 또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선진 국가들, 뭐 그냥 막장 국가인 국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미국이나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뭐가 있죠, 여러분들? 외환 관련된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액 송금할 때 기업들이 아닌 소액 송금할 때 연간 제한 그리고 회당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머니그램 걸로 달러로 이제 멕시코 페소로 옮기려고 해보면
한 번에 최대로 옮길 수 있는 게 500만 원인가 6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연간 제약도 있거든요, 개인당. 예. 이런 자금 세탁이라던가 여러 가지 외화 문제 때문에 그런 제약을 법을 근거로 둬서 각 국가가 제약사항을 두고 있거든요. 뭘 얘기하려냐면 이 얘기 왜 했을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만 달러 가까이 되는 금액은 거의 9천만 원에서 1억 사이. 사실 1억이 넘는 금액이죠. 우리나라로 원화로 환전해보면 환산해보면 1억이 넘는 금액인데 이거를 ODL로 한 방에 처리했다는 거는 의미하는 바가 뭐죠? 리테일 레미턴스를 일부 포함했거나 또는 리테일 레미턴스가 아닌 다른 종류의 성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현재 리테일 레미턴스만 처리하고 있는데 그 성격을 뛰어넘는 아니면 리테일 레미턴스를 한꺼번에 엮어서 했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일부만을 포함한 나머지는 뭐 다른 성격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다르게 또 표현해 볼게요. 무역금융이나 그런 관련된 금액이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재무적인 관점에서 뭔가 머니그램이라던가 또는 그 밖에 이 ODL을 쓰는 회사들이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그 순간에 바꾸는 거. 그러니까 달러에서 멕시코 페소로 바꿀 때 그 순간에 환율을 그대로 적용받아서 거의 비용 없이 교환을 해낼 수가 있잖아요. 분 단위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용해서 그 장점을 활용해서 뭐 재무적인 관점에서 이걸 바꿔놓을 필요가 있어서 바꿔놨을 수도 있거든요. 무슨 성격인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자주 발생한다고 하면은 리테일 레미턴스를 뛰어넘는 뭔가를 처리하게 한 걸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제가 앞서 지금 말한 거 이전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들도 이제 ODL을 확인하실 때 포인트가 되겠죠. 정리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각 나라마다 이 개인 송금 액수 1회당 그리고 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ODL 트랜잭션이 확인됐을 때는 뭔가 변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무역대금 처리라던가 또는 이거를 사용하는 금융기관들의 재무적인 관점에서 뭔가 환전을 이 장점을 활용한 환전 같은 걸 하는 시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상황들을 살피면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프사 직원들이 굉장히 컨퍼런스나 지금 세미나에 참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탑5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뭐 관련된 주제로 해갖고 패널로 참여를 합니다. 인도 사람 같죠? 생김새 딱 봐도. 리프사 직원인데 참여를 하고요. 이게 날짜가 12월 9일 이미 했네요. 이거 한번 보고 싶네.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있어요. 자, 제가 시간이 나가고 보게 되면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솔로제닉 프로젝트를 코인필드가 하고 있는데 원래 캐나다 거래소인데 몰디브로 옮긴 것 같아요. 본인들의 근거지를 몰디브가 이제 이 암호화폐 관련된 거 굉장히 친화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글로 근거지를 옮긴 것 같거든요. 동시에 솔로제닉 프로젝트 내년 1월에 이제 실제로 지가까지 공개를 해서 뭐 한다는데 지금 프리세일 하고 있어요. 프리세일 하고 있는데 이 프리세일 판매 1등이 와우 영국이네요. 의외입니다. 2등이 호주고 여기 써있죠. 3등이 아랍에미리트. 이거 막 되게 의외인 국가들이에요. 4등이 브라질, 5등이 네덜란드. 참 굉장히 의외죠. 알 수가 없어요. 미국이 아니라 미국은 판매 못하겠구나. 증권 취급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판매 아예 못하고 있나 보네요. 자, 어쨌든 영국 1등이라는 거는 좀 상당히 의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방금 말씀드린 통계를 공개하면서 이제 최대한 빠르게 이 지금 영국 파운드 법정화폐와 이제 페어링을 하겠다는 거죠. 몇 주 내로. 잘 나가나 봐요. 자, 그 다음 소식은 아까 ODL 체크했던 거랑 좀 같은 맥락에 있는 건데 역시나 ODL 거래소인 비트스탬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살펴보진 않는데 이거는 이제 비트스탬프와 관련된 겁니다. 한때 비트스탬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등까지 올라갔었네요. 거래량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 보실 때 이 부분 중요합니다. 지금 페어가 돼 있는 게 뭔지 보세요. 1등인 GB가 계속 웬만하면 1등이죠. 바이낸스가 가끔씩 이제 1등 하기도 하고 평소에는 2등이고요. 이거 테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거든요. 이거 하늘색. 이런 데랑 질적으로 다른 게
여기는 진짜 달러예요. 오리지널 달러입니다. 그리고 유로화. 그리고 이 비트스탬프 같은 경우는 5대 트래픽이 굉장히 많죠. 여기에서 필리핀 페소 가거나 콘스피 있죠. 그리고 비소 가니까. 이게 투기랑은 질적으로 다른 실사용 볼륨이거든요. 그렇게 3등을 했다는데, 그래서 저도 궁금해갖고 한번 봤는데 3등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보면은 아까 볼륨 비슷합니다. 한 1,500만 달러 정도 되고요.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비트루도 이제 굉장히 XRP 친화적인 거래소인데, 여기는 아까 이 퀄리티에서 다르죠. 테더랑 라이트코인, 뭐 비트코인 페어인데, 비트스탬프 아까 보신 스샷에 있는 볼륨을 유지하면서도 지금 순위상은 6등이고요. 이 법정화폐 쌍으로 실제 5대 볼륨에 의한 법정화폐 쌍으로 볼륨을 6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비트스탬프 원래 5델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전에 저 바닥에 있었거든요. 업비트나 비트파이넥스, 비트뱅크랑 OKEX, 뭐 코인원이나 크라켄보다도 더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실사용에 의해서 많이 따라왔고, 비소도 여기 보이네요. 비소 역시도 오리지널 법정화폐로 5대 볼륨에 의해서 지금 등수가 여기까지 왔죠. 굉장히 잘 가고 있죠. 오히려 비트렉스를 뛰어넘었네요, 비소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볼게요. 나빈굽타는 2020년 3월 18일에서 19일 동안 이 은행 대 은행 포럼에 참여를 하네요. 메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떤 지역이죠? 미들이스트, 노스 아프리카, 이 두 지역에 해당합니다. 아프리카 중동. 거기 포럼에 참석을 합니다. 뜬금없지만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나빈굽타가 둘 중 하나라고 얘기했던 거. 이 양반이 인도 사람인데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자극적인 명언을 좀 많이 남겼는데, 두 가지 정도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면은 세상은 두 가지로 나뉠 거다 하면서 리플을 쓰는 은행과 리플을 쓰지 않는 은행, 이거 두 개로 나뉠 거란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XRP와 리프사가 살아남거나 또는 종이 쪼가리가 될 거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다.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리프사가 마켓시어, 어마어마한 마켓시어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상황이 되든지, 아니면 종이 쪼가리, 먼지처럼 사라지게 됐지, 둘 중에 하나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 맥락의 얘기. 재밌는 양반이에요, 이 사람. 자, 그리고 BCF본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리프사에서 지금 레귤레이션이나 또는 컴플라이언스, 법적인 요구사항이나 규제 관련된 거를 담당하는 직원이죠. 지금 와 있는데, 이 친구도 내년 1월 7일 날에 디지털모니 포럼에서 얘기를 하네요. 부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버커밍이네요. 장애물 극복하는 거 얘기하네요. 블록체인이 이제 규제 관련해서 장애물 극복하는 거, 그런 주제로 얘기를 하네요. 자, 지금까지 이제 리프사 직원들 뭐 앞으로 있을 포럼이나 가장 최근에 있던 포럼 참여한 거 얘기들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중요한 얘기 나오면, 뻔한 얘기 나오면은 뭐 특별히 공유는 안 하고요. 중요한 얘기, 아직 모르는 정보라던가 아니면 중요한 부분이 나오면은 확인이 되면 여러분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머니그램 CEO, 얼마 전에 CNN 그 여자분 있죠? 리플 CEO와 인터뷰했던 그 여자분이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관련된 게 나왔는데, 녹화 방송인가봐요. 그때 한창 이렇게 무슨 방송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아직 인터뷰가 공개 안 된 거더라고요. 저는 그게 라이브인 줄 알고 이미 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얘기 없으니까 별 내용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녹화 방송인가봐요. 그래서 조만간 인터뷰가 지금 현지 프로그램에서 공개되거나, 또는 이제 공개된 지 얼마 안 됐거나 그런 것 같은데, 아마 후자는 아닐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해외에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것 같거든요. 인터뷰 저게 공개가 됐으면은. 그래서 아직은 공개 안 한 것 같은데, 조만간 할 겁니다. 어제 그러니까 15시간 전에 이제 내일 투마로우 모닝, 내일 인터뷰가 공개된다고 했으니까 아마 조만간일 것 같은데, 여기서 머니그램 CEO가 어떤 얘기를 나오는지
중요한 정보들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나오면은 확인하고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시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머니그램 CEO가 남긴 거고요. 공개된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을 지금 일본에 있는 양반이 정리를 했는데 이 중에서 뭐 참고하실 만한 건 SBI 램이 관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조 정도 누적 송금액에 달했다고 합니다. SBI 그룹이 이제 리프사 솔루션 활용해서 본인들 자회사로 SBI 램이 통해서 레미턴스 부분 처리하고 있는데 얘네가 지금 8조 정도 달성했다고 해요. 송금액 누적 액수로. 더군다나 이제 성장 관련돼서도 얘기하는데 베트남의 TV뱅크라고 SBI 그룹이 지분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은행이 있거든요. 베트남 현지은행인데 거기와의 지금 리프사 솔루션을 통해서 송금한 게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도 얼마만큼 되는지 얘기를 했고요. 액수가 얼마만큼 상승하고 있는지 그 추세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뭐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 ODL은 언제 쓸 거니? 도대체 언제 쓸 거야? 내년 1분기에는 쓸 거니? 정말 ODL 쓰는 거에 느린데 좀 이따가 그 SBI 그룹의 회장인 키타오 얘기 나올 텐데 이 말로 떠드는 거랑 달리 행동이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좀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이어서 보면은 키타오 회장 얘기인데 크리스 라슨이 진짜 트위터 잘 안 하는데 이 사람이 오랜만에 트윗을 했네요. 근데 내용이 키타오 칭찬이네요. 칭찬한다 키타오. 기사 내용을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거를 바탕으로 이제 링크 걸어놓고 이제 칭찬했는데 기사 내용 대충 보니까 뭐 본인들 지역에 있는 일본 내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 있는 미쓰비시 뱅크나 미조뱅크 같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했다, SBI에. 그 얘기 나오네요. 약간 투자 관점에서 펀딩 관련된 얘기입니다. 뭐 리프사 또는 XRP 관련된 얘기보다는 그만큼 일본 내 금융기관들에게 영향력 있고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객관적인 지표로 실제 영향력 있는, 전 세계적 영향력 있는 일본 내 금융기관들이 SBI한테 막 투자하려고 한다, 막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기사에서 소개할 때 이전에 소프트뱅크 넘버 2였다고 그 소개를 하더라고요. 재밌어요. 그리고 이거는 SBI 램이 관련된 거 아까 설명드린 그 부분이고요. 또 볼 필요가 없죠. 여기까지 해갖고 이제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소식들 정리해드렸는데 아마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 함께 얘기 나누고 싶은 부분이 좀 많이 있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과 마찬가지로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이제 Q&A 시간을 갖겠지만 그 전에 답변 드릴 수 있거나 함께 얘기 나눌 수 있는 거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좀 얘기 나눌 주제들,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나 얘기 나누고 싶은 얘기들은 되게 다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혹시나 이제 댓글로 어느 정도는 대화가 가능한 부분, 얘기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속사포처럼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또 피곤이 막 물려오네. 요즘에 너무 정신이 없고 바빠갖고 좀 피곤한 것 같네요. 여러분도 내일부터 오늘 비가 오고 굉장히 추워진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자, 아마 내일도 아마 녹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언제쯤 이게 끝날려는지 참 힘들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라이브로 찾아뵙고 싶지만은 그게 불가능하다면 녹화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팩토리였습니다. 다음에 뵐게요.